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모래세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대표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첫 영상으로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법인 전환을 고민 중이신 대표님들에게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적기이기 때문에 법인 전환과 영업권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 전환과 영업권 양수도에 관한 굉장히 많이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영업권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당장의 세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인 전환 시에 영업권을 활용하게 되면 60% 비과세로 인해서 회사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데 있어서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은 이제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당장 내야 하는 세금 규모 자체가 그리 낮지는 않기 때문이겠죠. 당장의 자금 스케줄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미래에 향유하게 될 절세 효과까지 고려하여서 플랜을 짜기는 분명히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전환 및 영업권 양수도의 시점을 연초로 세팅하여야 하는 것이 대표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법인 전환과 영업권 양수도의 시점을 연초로 하는 경우 어떤 점들이 대표님께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선 자금 스케줄을 계획함에 있어서 여유가 생긴다라는 부분이죠. 영업권에 대한 세금 납부 스케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업권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통해서 세금 일부를 먼저 납부하게 되고 그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영업권 양수도 시기를 연초로 세팅하게 되면 원천징수에 따른 세금 납부 시기를 쪼갤 수 있어서 자금 계획에 확실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권 평가액을 10억 원을 가정했을 경우 원천징수로 내야 하는 세금이 8,800만 원인데 이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쪼개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금 추가 납부 시기도 그 다음 연도 5월까지 늦출 수 있어서 세금 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즉 2025년도 1월에 법인 전환과 함께 영업권을 양수도 하게 되면 추가 소득세 납부 시점은 2026년 5월이 되기 때문에 약 17개월 정도의 여유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영업권 양수도에 따라서 기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건보료 부담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타 소득에 따른 건보료 추가 납부 또한 2026년 11월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세금 납부 스케줄만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자금 마련에 있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영업권의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해 보시죠. 다음으로 연초에 법인 전환과 영업권 양수도를 세팅하게 되면은 직접적인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영업권 양도대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는 대표님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이 되어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에 영업권 양수도를 하는 경우와 연초에 영업권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 세부담 증가 효과를 비교해 보면은 양수도 시기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좀 더 확실히 느끼실 수 있으신데요. 예상 세부담 계산을 위해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2024년 12월에 법인 전환을 하면서 영업권 평가액을 10억 원을 양수도했고요. 2024년도에 개인 사업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몽룡 씨가 2025년도 1월에 법인 전환을 하면서 영업권 평가에 10억 원을 양수도 했고 2025년도에는 무보수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개인 사업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홍길동 씨와 동일하게 1억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죠. 홍길동 씨와 이몽룡 씨의 세부담을 비교해보면요. 홍길동 씨의 예상 세부담은 약 1억 9천만 원이고요. 이몽룡 씨의 예상 세부담은 약 1억 6천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른 모든 상황은 동일하고 영업권 양수도 시기만 조정했을 뿐인데 약 3천만 원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예상 세부담은 본인 공제 150만 원과 표준 세액공제 7만 원만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두 케이스 모두 실제 세부담은 좀 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법인 전환 및 영업권 양수도의 시기를 연초로 세팅하는 경우에 유리한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 납부와 관련한 자금 스케줄을 좀 더 여유롭게 계획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영업권 양수도 시기를 연도 중이나 연말로 세팅했을 때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인 전환 시에 영업권 양수도를 활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절세 효과가 있는지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권 절세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세금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있으셔야 하는데요. 법인은 1년 동안의 번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먼저 납부하고요. 그 이후 법인의 누적된 잉여금에 대해서 배당 등의 방법으로 주주들이 가져가는 시점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거죠. 법인 전환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이 영업권은 5년 동안의 감가상각을 통해서 법인세를 줄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잉여금 개인화로 인해서 소득세 부과 시에는 60%의 비과세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서 소득세 절감 효과 또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업권 평가액이 10억 원임을 가정하였을 때에 이를 영업권 양수도로 가져올 때와 급여로 가져올 때의 세부담 차이를 비교해 보면 얼마만큼의 절세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한 채로 영업권 평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급여로 일시에 수령할 때랑 비교했을 때에 약 2억 2천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급여를 지급 연도를 쪼개면 세부담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영업권 양수도를 활용하게 되면은 양수도의 일자가 속한 연도 이후로는 대표자의 급여 설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잉여금을 더 추가로 제어할 수 있다는 측면까지 고려한다라면 영업권 양수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절세 효과와 더 많은 잉여금의 개인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영업권 양수도를 연초에 진행했을 때의 장점과 영업권 양수도에 따른 절세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법인 전환 단계에서 단 한 번 활용해 볼 수 있는 영업권이니만큼 당장의 세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영업권을 포기하시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업권이 아니더라도 잉여금을 효과적으로 개인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탑 수준의 방식이라는 것을 늘 강조드립니다. 영업권을 함께 활용한다면 앞으로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마주하게 될 잉여금 관리 이슈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인 플랜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올해 법인 전환을 계획 중이신 대표님이시라면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고 영업권이라는 좋은 무기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도에도 법인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환 세무사였습니다.